안녕하세요. 지원그룹의 산타크로스 허요한입니다. 오늘 저는 메나테크로 선한 부자 되기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을 순회하다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 또 제3세계 지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물이 없고 또 식량이 없고 질병이 창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평온하고 또 풍요로운 상황에서 또 한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신은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게 되도록 그냥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서 공평한 세상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이 세상을 함께 나누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12가지 성공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바로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12가지 성공 법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1법칙은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2법칙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3법칙은 부자가 되겠다는 자기 암시가 필요하다. 제4법칙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전문 지식의 활용이 필요하고, 제5법칙은 상상력을 이용하라. 제6법칙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7법칙은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 제8법칙은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된다. 제9법칙은 협력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제10법칙은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제11법칙은 잠재된 두뇌 능력을 개발하고, 제12법칙은 육감과 영감을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자들의 관심은 한결같이 소득의 원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바꾸는 그 노동소득을 가지고서는 참 부자가 되기는 어렵고 희박하겠죠. 부자들은 한결같이 권리소득, 인세소득, 바로 자산을 통해서 그 자산을 늘려감으로써 큰 부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소득의 원천에 그들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에 보면 얼마를 버느냐 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현금 흐름의 사분매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사분면 속에
모두 다 속해져 있는데요. EIBI라는 이 사분면에 보면 바로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전문직은 좌측의 영역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 투자가는 우측의 영역에 속해져 있는데요. 이 좌측에 바로 직장생활과 자영업자의 95%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우측에 바로 비즈니스와 투자가 속에는 5%의 사람이 이곳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좌측의 ES 부분에는 돈이 5%밖에 없고요. 우측에는 95%의 돈이 이곳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좌측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측에 이 바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이 영역에서 큰 부자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이곳은 바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산이 구축되고 또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계층 이동을 하려면 결국 이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거나 또 활용하거나 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의 자산을 얻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미국의 550만 명의 백만장자의 직업을 분류해 보았는데 1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20%가 그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2012년 월드 비즈니스지 미국 경제 전문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워렌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 말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하는 얘기죠. 바로 끊임없이 소득이 창출되는 이 파이프라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것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면 자산소득, 연금소득, 이 시스템 소득이 잠잠한 시간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워렌 버핏은 돈이 돈을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억만장자 투자자이면서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직접 판매 회사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의 근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브레인 트레이시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는 무한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창업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 큰 매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줌으로써 자신 역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 윈윈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엘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젠 앞으로는 바로 프로슈밍의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의 경제는 프루시움 없이는 단 10분도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생물학이 크게 발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평생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회사만 돈을 버는 플랫폼에서 계속 소비를 하는 그 단순 소비자 역할만 해왔습니다. 결국 매출과 수입이 전혀 무관한 그런 영역에서 소비를 한 거죠.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돈을 버는 플랫폼 안에 접속해서 결국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매출과 수입이 직결됨으로써 매출의 35%를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차트는 유통의 역사 또 유통의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그 소비 구조는 바로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인 나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행 할인 매장에 가서 소비를 하다가 이젠 인터넷 홈쇼핑이 바로 유통의 어떤 중심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유통, 2차 유통, 3차 유통 속에서는 내가 소비하는 그 지출이 지출로만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제4차 유통이라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 나의 지출이 바로 소득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미 이젠 정착하고 생활 비즈니스로 이제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바로 큰 부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한국에도 머지않아 이것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겠죠. 내가 어떤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회사가 불안전하거나 그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나의 그 플랫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독보적인 아이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아이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비즈니스로 접근했을 때 참 여기서는 성산이 희박한 것이죠. 세 번째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정말 내가 노력한 만큼 합리적인 그런 보상이 오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검증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성공 시스템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치가 나와 있는 확인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이것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팀, 좋은 그룹을 만나고 또 좋은 팀을 만드는 것이 성공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아이템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좋은 아이템은 시대가 변해도 대체되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독점적인 것이 되었을 때 좋은 아이템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크버너스 2030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첨단 과학이 다른 기술과 융합이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다룬 책인데요. 자, 여기 보면 많은 공학을 통해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건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이 생명공학을 여기서
직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발전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자, 생명공학이 발전되면 이젠 질병 관리에서 이제는 건강 관리로 패턴이 옮겨지어지고 또 안과 싸움에서 이기는 법까지 이곳에서 해결되어진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새로운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은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세포를 연구했고,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세포 표면에 수많은 이 구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물을 뭐 당사슬, 수용체, 그리고 척수, 그리고 섬모,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당사슬, 이 척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기능과 또 역할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척수가 약 10만 개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매우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3만 개에서 4만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척수가 10,000개 이하로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기능과 역할이 밝혀졌는데 바로 이 당사슬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아군은 받아들이고 적군은 소멸시키는 면역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해서 생체 정보를 모든 세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정말 어메이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구조물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그 원료는 뭔가 하는 것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그것은 식물 속에 있는 이런 면역 탄수화물 8가지에 의해서 이 구조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고 보수되고 또 역시 영양 공급이 되어지고 이러한 비밀들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 글리코 영양소는요, 전 세계 특허를 받았고요, 대한민국 특허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은 이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했을 때 어떤 질환이 치료되고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신체가 자체 치유력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난치성 질환들에게도 개선이 되어지고 또 치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특허 내용에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 종류들을 바로 예방하거나 완화하거나 개선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떤 암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정말 참 본인도 어렵고 힘들고 가족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참 많은데 이 글리코 영양소가 바로 많은 도움을 주고 정말 새로운 삶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그러면 메나테크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테크 회사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낸 과학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99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서 있고요. 그 재무 구조가 투명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기업 부채 비율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메나테크의 아이템과 비즈니스는 시대 변화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발표한 이후에 웰니스 산업이 모두에게 다 부각되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셀프
메디케이션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분야의 바로 사업의 사이즈가 일갱 3,800조 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그 가능성, 비전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그러면 메나테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사회적 기업이면서 의학 대체 웰리스 퍼스널 케어를 바로 산업 분야라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학 대체 웰리스 기업.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메나테크가 바로 과학 기술로 인해서 연구한 그 글리코 영양소는 당 생물학 분야에 있는 얘기인데요. 2003년 MIT 공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하면서 9가지는 공학에 다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글리코 믹스는 바로 당 생물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발표된 것은 바로 이 당 생물학 분야가 인류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된 것입니다. 자, 전 세계의 의과 대학생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하프의 생화학 교과서에도 1996년도에 바로 세포의 그 표면에 바로 구조물이 있고, 그리고 그 8가지 바로 당 영양소가 그 구조물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발표가 되어졌고요. 10년 이후에 2006년도에 교과서는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것에는 바로 현대인들은 이 8가지 당 영양소를 직접 보충해 줄 수밖에 없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대 의학 저널 중에 하나인 세일즈에는 바로 세포 표면에 있는 그 구조물, 그 당사설이 바로 안테나의 역할을 하고, 그 안테나가 부실하게 되면 암을 만든다.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중요한 사이언스지, 2001년도에는 그 5편의 논문이 실렸고 4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이 사이언스지에 기재가 됐는데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당이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과학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나테크 회사의 과학자였던 레그 맥다넬 박사는 당 영양소를 섭취하고 일주일 내에 혈액속에서 1조 7천억 개에서 3조 개의 새로운 줄기세포가 발견된다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때는 2004년도인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논문이 틀렸다고 반박할 만한 논문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메나테크 회사가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이 당 영양소, 이것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아이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건강과 웰리스는 이 시대에 한마디로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젠 이 시대의 가장 최후의 어떤 유통의 흐름이 된 이 2가지가 만나게 된다면 바로 세상에 어떤 비즈니스가 펼쳐지고 건강과 웰리스의 산업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비즈니스는 정말 아주 희망적이죠. 뿐만 아니라 메나테크 회사는 소외된 곳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멋진 회사입니다. M5M이라고 하는 이런 구호재단을 설립해서 500만 명의 소비자와 500만 명의 영양실조 아동을 연결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건 정말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아마존 스마일이라는 이 채널에서는 바로 5%
기금을 이 M5M이 선한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 주시해야 될 얘기입니다.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요. PD라는 그 직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400명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영양식과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사업가로서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너스의 종류는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지출만 끝나냐 아니면 소득이 되느냐 결정되는 거죠. 결국 브랜드 체인지가 바로 보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스펙 보너스, 유니레벨, 무한 보너스는 바로 소비를 통해서 매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 사업자 활동으로서 이젠 리더십에서 일어나는 보너스는 멘토, 매칭, 글로벌 보너스입니다. 자, 우리 메나테크 보상 플랜은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자, 내가 이렇게 소비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알리게 되면 이런 차트와처럼 많은 회원이 나의 다운에 장착이 되겠죠. 먼저 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이 보너스가 유니레벨 보너스고요. 두 번째는 무한 보너스인데요. 바로 메인 레그 위에 전체의 8단계 이하 매출의 0.5%를 준다는 것이죠. 첫 구매 보너스는 바로 회원 등록한 그 회원이 80에서 100만 원 구입하게 되면 추천인에게 10%가 캐시백이 된다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내가 사용하고 또 전달한 점수가 500으로 채워지고 또 내 다운에 A, B 이렇게 구조가 형성되면 8만 원, 4명이 만들어지면 20만 원 받는 것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입니다. 멘토 보너스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이러한 직급에 이르게 됐을 때에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게 되고요.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는 내 다운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직급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풀 보너스가 있습니다. 자, 사업을 결단하신 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클린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신규 팩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을 때 일어나는 매출을 한번 예시로 볼게요. 자, 내가 500PB가 되고 역시 이 240만 원을 500PB A, B 구조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내 다운에 2명이 복제가 됐다고 했을 때 이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6,500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나는 ED가 될 것이고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레벨 보너스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보너스가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규 팩으로 내는 보너스, 현금으로 이렇게 했을 때 99만 2천 원. 어마어마한 이 보상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메나테크만 갖고 있는 보상 플랜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 제품이 이렇게 24만 3천 원까지 합쳐서 123만 5천 원이 초기 사업자 누구에게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 정말 쉽고 빠르고 파워풀하고 안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원그룹에서는 TLP라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정말 업계에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궁금한 사람들을 이렇게 시스템을 경험시켜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럭키박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제품의 제품력을 경험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에는 포착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기회만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문제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높은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로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땅만 보고 현실에 그만 닭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자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한 부자 록펠러 얘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50세 되었을 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에 노출되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분은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10가지 유언 가운데서 너는 부자가 되면 바로 선한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눈 삶을 살아라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이분은 모든 기업을 청산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웠어요. 그 맨하탄에 아주 참 빈민촌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그 수도세와 또 굶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복지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시카고에 대학을 설립해서 그 시카고 대학 뿐만 아니라 7개의 대학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98세까지 살면서 23개 주에 도서관을 설립해서 기증을 했고요. 나중에는 4,092개의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면서 50세에서 인생 후반전에 선한 부자로서 살아갔던 이 록펠러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원그룹에서는 우리 젊은 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